안녕하세요. 저는 명리입니다. 사주섭경 추명가 39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급성만난 편재성은 경거분의 앙화백단 손처 상첩 다욕 보며 편화미류하게 되네. 급제를 만난 편재가 다시 비견 급제호를 만나게 되면 재앙과 화가 백단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재성이 쟁제가 되니까 또 극제가 되니까 손처, 처를 읽고 상첩, 첩이 상하면서 다욕, 욕을 많이 보게 되고, 편화미류, 기와 조각 하나가 남지 않는다. 다 썰어간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겁이 강한 사주가 재성을 보게 되면 쟁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주를 이제 뭐 궁급, 쟁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나 또는 식상이 있어서 비겁을 제어하든가 또는 소통하든가 해야 되는데요. 운에서 더욱더 비겁이 오게 되게 되면 재를 극하니까 손처 또는 상처, 처를 읽고, 손재 또는 극부, 아버지를 치고, 또는 극재, 또는 재앙들이 돈으로 인한 재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이호재라, 비식 재관인이 있으면 비겁이 강해서 재를 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이 있어서 비겁을 제어해 줌으로 인해서 재성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관으로서 재성을 보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식상이 있어 가지고 비겁이 식상으로, 또 식상이 재성으로 해서 식신 생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겁이 강하게 되면 첫 번째는 관성, 두 번째는 식상이 있어야 재를 잘 보존할 수가 있다. 또한 적격의 석격 요인이 된다. 예시는 역시 궁급정제 사주죠. 그래서 양인격인데요. 다 수죠. 양인격에는 편관이 있어서 양인의 강한 그런 힘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무관성이죠. 그리고 재성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궁급쟁제가 되는 전형적인 사주다. 금수운이 오게 되면 화가 다 쓸려 내려가겠죠. 비겁 태왕의 편제가 궁급쟁제가 되어서 거지가 되었다. 극처, 손처, 극부, 손재, 그야말로 재성으로 인한 애로가 많겠다. 399번 사주는 내용은 신앙식신 생재하면은 식신운에 대발하고, 신앙식쇠 편인운은 도식되어서 빈곤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하고 신강한 사주에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식신 생재. 이럴 때는 식신이 용신이 되겠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습니다. 비겁이 아주 강한 신강한 사주에 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아생식, 식생재 해서 식상운에 재가 좋아지겠죠. 열심히 생산활동을 해서 치부를 하겠죠. 돈을 벌겠죠. 그런데 식상운이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신 식상이 더 강하게 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설해서 나의 노력과 에너지로 더욱더 많은 재를 취득할 수 있겠죠. 이때 부자가 되거나 또는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왕한사주의 식신이 쇠약하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쇠약한데 이 식상을 살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편인이 와서 임극식에서 도식을 해버리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편인도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식상이 막히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도 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의 활동도 좋지 않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빈곤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이다. 식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운이다. 신앙한 사주에 이렇게 인성비겁이 강하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 식신이 있어서 그나마 용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성비겁 식상으로서 흐르는 사주라고 볼 때요. 식상운이 더 와야 되는데 이럴 때 인성운이 더 강하게 와가지고 인성이 와서 편인운에 특히나 식신을 극해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면 편인도식이 되어서 식신이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럼 나의 탈출구가 봉쇄되고 또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식신은 나의 움직임, 밥숟가락, 활동력, 건강 이런 것들이 되면서 빈곤해지고 몸도 좋아지지 않고 앞날이 무시겠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 도식이라고 한다. 편인도식. 다른 말로는 식상을 좋게 쓰는 것은 가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상관격에는 상관을 용신으로서는 상관을 좋게 쓰는 사주인데 가상관운에 편인, 인성운이 오게 되면 손수원한다. 가상관격, 상관을 좋게 쓰는 사주에 인성운이 오게 되면 필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필멸한다. 반드시 망한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예시는 생략하고요. 400번 내용하고 이제 좀 통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가상관격 노원자는 상시운에 대발하고 진상관격 만난 사람 인성운에 대발한다. 가상관과 진상관격.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상관격은 가짜 상관격이고 진상관격은 진짜 상관격이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상관에 좀 불손함이 있죠. 그래서 가상관격은 상관의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이 상관 역할을 하지 않고 마치 식신처럼 좋게 쓰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진상관격은 상관이 진짜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운이 와가지고 상관을 제어해서 상관의 불손함을 재교육시키고 또 상관의 흉성을 좀 누그러뜨려 줄 때 발전을 하고 가상관격은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식상운, 상관운이 올 때 대발하는 거죠. 기억할 때 여러분 상관격 중에서 가상관격은 상관이 용신이다. 상관으로 가라. 그럼 좋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상관을 좋게 쓸 때는 가상관격. 주로 이제 신앙한 경우에 가상관격이 많겠죠. 그리고 진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이 일간이 신약해서 상관이 되게 좋지 않게 쓰일 때, 상관이 일간을 지나치게 설기시킨다든가, 또 상관이 일간의 감당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상관격은 상관운에 발전하고 진상관격은 인성운에 발전한다. 반대로 가상관격 사주가 인성운을 만나게 되면 필멸이다. 왜? 가상관격은 상관으로 가야 되는데 인성운이 와서 임극식 도식을 하게 되니까 앞에 399번 사주처럼 내용처럼 좋지가 않죠. 역시 마찬가지로 진상관격에는 인성운이 와야 되는데 진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상관격에서 또 상관운이 오게 되게 되면 이럴 경우에도 패망을 하게 되죠. 좋지 않다.
이 사주는 사주 강하네요. 그래서 목이 인월달 태어나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생화해서 병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고요. 병화가 생지에 있고 시도 도와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화가 식신이지만 우리가 상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를 좋게 쓰는 경우죠. 그래서 가상관격, 상관을 식신처럼 긍정적으로 쓴다. 되게 상관이라고 부를 때는 부정적인 식상을 말하고 식신이라고 쓸 때는 긍정적인 식상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사주는 가상관격의 화를 용신운인데 더욱더 화운이 오게 될 때 만사가 형통하고 좋았다. 다음 사주는 이 사주는 화일주가 토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화생토에서 설기가 심합니다. 이 상관이 나한테는 좋지 않게 역할을 하네요. 일간이 신약하고 사회충도 맞았네요. 정화가 꺼지지 않도록 간목이나 이런 인성으로서 일간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진상관 용익격으로 봐야 되겠죠. 이 진상관격이다. 진상관격은 뭘 쓴다? 상관이 안 좋게 작용하고 또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써서 인성운으로서 식상을 상관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 이 사주는 진상관격인데 을묘 갑인운에 인성운을 만나서 아주 대발한 사주다. 자, 오늘은 400번까지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